한 사람이 제일 시끄럽네요. 자, 반갑습니다. 안종환입니다. 뭐 준비를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요. 원래 하던 게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요. 100세 시대 지속 가능한 내일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제일 큰 화두가 뭘까요? AI, 챗 GPT, 제미나이 뭐 여러 가지 AI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핫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일 검색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제 1위가 챗GPT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만큼 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어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변할 거라는 느낌과 그리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길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동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AI에게 던진 이 질문, 기자인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AI의 발전이 이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AI 개발 잘해버려. 그러니까 인간 개발자가 필요거든. 어제까지 유망했던 직업이 오늘은 위태롭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불필요해진 인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일을 AI가 할 수 있는데 왜 뽑아야 되느냐라는 걸 설득해야 뽑을 수가 있어요. 내 일자리는 안녕할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AI로 100% 대체 불가능할 직업이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시대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직군은 변호사 비롯해서 어느 직군이든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AI의 역습,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한가요? 오늘은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우리 세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자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요, 벌써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한 20억 개가 또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자리들이 아마 다시 생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또 사라질까요? 한번 볼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판사가 사라질 확률은 40%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선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참 힘들게 고시를 패스하고 또는 로스쿨을 들어가야만 될 수 있는 직업이 판사인데 생존율은 불과 40%? 60%라는 것이죠, 생존율이. 다른 직업도 어떤 직업들이 궁금하신가요? 네, 이번에 여학생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배우. 아, 교수님, 배우가 궁금하다고 한 예. 학생이 질문해 주셨어요. 배우는 좀 창의적인 직업이니까 어떨지 궁금한데요. 37%입니다. 판사와 같은 기술직, 전문직도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이 일자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2015년도에 방송된 내용으로 벌써 10년 전부터 지금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예능 프로에 그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대요. 요리사가 만든 초밥하고 AI 기계가 만든 초밥하고 어떤 게 이겼을 것 같아요? AI가 이겼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또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박대기 핫클립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공개한 아이언 로봇입니다. 키 178cm, 저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로봇인 척 하는 걸까요? 정말 로봇이 이렇게 걸을 수 있을지 논란인데 걷는 모습 직접 보시죠. 엉덩이를 흔들며 두 발을 일자로 가지런히 내딛는데요. 패션 모델들이 이른바 캣워크, 고양이 걸음을 닮았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전 세계에서 일었습니다. 살이 접히는 걸 보니 사람이 맞다는 누리꾼 반응도 나왔는데요. 샤오펑은 내년까지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해 판매원이나 안내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샤오펑은 원래 전기차 회사죠. 100여 개 업체가 격전을 벌인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10년간 로봇이 자동차 판매를 넘어설 걸로 보고 로봇에 뛰어들었습니다. 신기술, 로보틱스나 AI 이런 쪽으로 좀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 로봇에 베팅한 자동차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차량 생산 과정에서 확보한 대규모 부품 공급망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샤오펑은 물날 위험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를 로봇부터 쓰고 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꼭 사람을 닮도록 만들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튜링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처럼 만드는데 집착하다가 단순 일자리 대체라는 결과만 낳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얼마나 인간처럼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로봇을 가진 소수만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람을 대체할 기술보다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예, 중국 전기차 회사가 앞으로 차보다 로봇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로봇 생산에 뭐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미국에서는요 파출부 로봇을 팝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한 2,900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구독하는 것도 있답니다. 월 우리가 구독하면 한 달에 한 79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하는데 파출부가 와가지고 로봇이 와서 빨래도 해주고요. 빨래도 개주고 근데 지금은 조금 느리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은 아마 파출부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영화 보시면은 좀 지금은 조금 신기감이 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 로봇에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평소에 전에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자유롭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로봇에게. 세계 최초로 인간이 묻고 인공지능 AI 로봇이 답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지 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지 인간의 이 질문들에 AI 로봇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윤영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럼입니다. 간호사, 가수, 화가 등의 직업을 가진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제작자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입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확실하냐고 되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Yes, I am sure. AI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오지 않을까? 또 다른 로봇 아메카에게 제작자에게 반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로봇이 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이 엇갈렸는데 화가 로봇 AI다의 답은 이랬습니다. Many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are suggesting some forms of AI should be regulated. And I agree. Urgent discussion is needed. 제작자가 대답에 동의하지 않자 답변을 급히 수정한 로봇도 있었는데 로봇들의 대답은 제작자조차 놀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소개된 로봇들은 대부분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를 탑재했으며 질문에 대한 사전 학습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 로봇 중에 하나가 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오싹해요. 앞으로 진짜 영화같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걸 보시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AI가 사람의 일자리 그리고 모든 걸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하기 쉬운 거는 AI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AI가 하기 쉬운 거는 인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자, AI가 이렇게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AI가 지금은 이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대신 1분에 뭐 10,000권, 1억 권의 책을 읽는다. 이런 거는 AI가 가능하죠. 인간은 못해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자, 특히 이 메나테크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은요, 그러면 이 메나테크 사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메나테크는요, 미국의 강소기업이에요.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994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은 31년 된 회사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글리커 영양소를 엠브로토지라는 복합물을 개발한 회사고요. 한국엔 2004년, 그래서 21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았고요. 연구 개발하는 직접 연구해서 개발하고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떤 유통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4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은 1999년에 나스닥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20세기 혁신적 발견이라고 해서 에이스 만난 글라이콘 뉴트리션을 새로운 기술을 세포 간 소통을 돕는 고분자 당성분으로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회사입니다. 그중에 에이스 만나는요, 자연이 준 치유의 열쇠로서 면역 체계 강화 그리고 세포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에이스 만나는요, 코스타리카 유기농 재배, 미네랄이 풍부한 화상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알로에베라만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만난이 우리 제품의 아주 특이한 그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을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특히 독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에선 최우선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중에 엠브로토즈라는 이 글리코 영양소 복합물은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요, 항염 효과, 소화 건강과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 향상과 집중력을 증진시킵니다. 그 외에 고객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참 많습니다. 체험 사례도 많고요. 나중에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고요. 건강 개선 사례가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엠브로토즈는요, 올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2025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면역 기능 개선 식품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엠브로토즈가. 자, 브랜드 고객 충성도라는 건요, 각 부분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입니다. 메아테크는요, 27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건강 풍요 나눔의 기업 이념으로 글로벌로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아이템은 뭘까요? 글라이칸, 글리코 뉴트리션을 기반으로 한 당사슬, 곧 글라이칸을 이 회사는 아이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는 당 영양소를 아이템으로 갖고 있고요. 글리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 조직,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는 조직과 오장육부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죠. 세포가 망가지면은요, 그러면 우리 몸도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세포 표면에는요,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 글리칸이라고 하는 당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사슬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 이 물질들,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들을 이 당사슬은 철저히 막아주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80여 가지 호르몬도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로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여하는 게 이 글라이칸 당사슬입니다. 근데 이 당사슬은요,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슬, 글리칸이 건강한 사람은 10만 개가 있고요. 반건강 상태,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3, 4만 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세포 표면에 한 10,000개 미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글리칸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노벨상을 받았지만 특히 202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글리칸, 그 중에 여자분 계시죠? 이 버터즈 교수님이 TEDx라는 강연에서 글리칸에 대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What we now know is that your immune cells, which are the white blood cells coursing through your bloodstream, they protect you on a daily basis from things gone bad, including cancer. And so in this picture, those little green balls are your immune cells, and that big pink cell is a cancer cell. And these immune cells, they go around and they taste all the cells in your body. That's their job. And most of the time, the cells taste okay. But once in a while,
a cell might taste bad. Hopefully that's the cancer cell. And when those immune cells get the bad taste, they launch an all-out strike and they kill those cells. So we know that. We also know that if you can potentiate that tasting, if you can encourage those immune cells to actually take a big old bite out of a cancer cell, you get a better job protecting yourself from cancer every day and maybe even curing a cancer. So, in closing, let me just remind you again, your cells are coated with sugars. The sugars are telling cells around that cell whether the cell is good or bad. 자, 이 버터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맛보는 능력이라는 거는요, 곧 우리 몸에서 있는 면역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암세포를 중심으로 백혈구 세포들이 암세포를 퇴치하려고 지금 모여드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백혈구 세포들 편을 보면은요, 밤송이처럼 생겼죠. 삐죽삐죽한 것들이 글리칸입니다. 자, 이 글리칸은 인지하고 방어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합니다. Neutrophils are white 이걸 blood cells 보시면요, that hunt and kill 이건 bacteria. In this spread, 호중구입니다. the neutrophil is seen in the midst of red blood 우리 몸의 cells. 면역 세포죠. 이건 이제 적혈구고요. Staphylococcus aureus bacteria 박테리아입니다. has been added. 우리 Bacteria 혈관 releases a 안으로 chemoattractant that is sensed 박테리아가 by the neutrophil. 들어왔습니다. 자, The 우리 neutrophil 면역 becomes 세포는 polarized and 이렇게 starts 활동을 sleuthing the 합니다. bacterium. The bacterium, bounced around by thermal energy, moves in a random path, seeming to avoid its predator. Eventually, the 쫓아가죠. neutrophil catches up with the bacterium and engulfs it by phagocytosis. 자, 결국 박테리아를 처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호중구도 그렇고 박테리아도 눈이 없는데 도망을 가고 쫓아갑니다. 자, 이거 뭘로 이렇게 눈이 없는데 뭘로 이렇게 알아보고 인식하고 식별해서 쫓아갈까요? 그거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닭뼈슬처럼 생긴 이런 글리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역할도 하고요. 또 더 큰 일은 서로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눕니다. 자, 이 세포의 대화가 단절이 되든가 오인이 됐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것들이요. 요새 여러 가지 있죠.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게 질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이 되죠. 또 하나는 이 글리칸은요, 우리 몸에 80여 개의 호르몬을 인지하고요, 그걸 각자 제대로 쓰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호르몬 중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당뇨죠, 당뇨. 당뇨가 지금 3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병원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기전을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만 좀 잡아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음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그런 인슐린이 없다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혈중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도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요, 보시면 좀 전에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이 동그란 거는 포도당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죠. 이 포도당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에너지를 만들죠. 이 초록색으로 생긴 요거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여태 지금 말씀드렸던 글리칸이 여기 3개 세포 표면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모습처럼
인슐린이 글리칸과 딱 결합을 해서 인슐린을 인지를 하면요, 이 아래에 있는 구멍, 세포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 문으로 여기 포도당들이 다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글리칸이 인슐린을 인지를 못하면요, 세포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은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계속 혈액을 따라 돌면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체온을 조절하고,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 가지 항상성이 있는데, 그 항상성은 일단 혈액 안에 혈당이 높아지면요, 그걸 빨리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신장으로 보내서 사구체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근데 당뇨는요, 당뇨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후유증이 무섭죠. 그 후유증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당뇨도요, 이 인슐린 저항성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당뇨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께 이 소식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 당뇨병이 2050년에는 13억 명이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는 요 세계 당뇨협회가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뇨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글리칸을 튼튼하게 하고, 그 글리칸의 원료인 우리 엠브로토즈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글리칸은요, 단순하게 세포 표면에 있는데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난자와 정자 표면에도 있고요, 뇌에도 있고, 귀, 여러 가지 조직, 그리고 세포가 있는 데는요, 다 당사슬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요, 여러 번 받았죠. 그리고 22년 외에 23, 24년도 글리칸에 관계되어 있는, 그래도 올해도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정리하면은요,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은요, 세포와 세포 간의 교통, 그리고 줄기세포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고요, 대사관계를 조정하고요, 산화 스트레스, 중추신경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은요, 세포 교통 오류,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또 특히 과변역 반응이 있고, 저면역, 암,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몇 년 전에, 지금도 바이러스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치매, 불임, 파킨슨, 심장병, 여러 가지 등등의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글리칸이 확실치 않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메나테크의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은 이 AI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메나테크 사업에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나테크 수입의 가치는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메나테크 수입과 금융기관의 수입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수입은요, 1금융권 정기예금 연리 3.0%, 세후 평균 연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ED부터 한번 볼까요? ED는 수입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금을 2억 5천만 원, 62만 원 정도 받으려면요, 은행에 2억 5천만 원을 지금 예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62만 원이 나오죠. SED, 실버 ED는 수입이 한 100만 원, 예금은 한 4억을 넣어둬야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GED, PD 쭉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가는 PD는요, 월 한 400만 원 이상 PD가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은행에 한 16억 정도를 넣어야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아,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미 이런 직급으로 가서 이 수입을 받으면은 은행에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자본이 축적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실버 ED입니다. 실버 ED는 100만 원 수입이고요. 그리고 예금은 한 4억 정도 예금을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자, 이 메나테크 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을 이제 비교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우리 메나테크의 수입은요, 여러 가지 지금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중에 메나테크는 잘 보시면은요, 50만 원 미만은 이 A라는 회사는 87%인데요. 그리고 또 A라는 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87%. 그 중에 딱 보면은요, 51.3%예요. 제일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그 제일 적게 받는 분들이 작고요.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요. 보면 메나텍은 0.5% 제일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메나텍 코리아는요. 자, 전체 평균 후원 수당은 132만 원인데 메나테크는 1인 평균 후원 수당이 제일 높습니다. 374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많이 높죠. 1인 평균 후원 수당이. 그래서 메나텍 코리아가 374만 원으로 1입니다. 평균 후원 수당은. 이 얘기는 돈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메나테크는 여러 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PD는 400만 원부터 해서요. 브론즈 PD는 700만 원 수입이, 그리고 실버 PD는 1,300, 골드 PD는 2,000, PPD는 3,000만 원 그 이상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수입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메나테크는 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SA라고 하는 사업 설명 프로그램부터 해서요. 여행 프로그램, GIP,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회사의 또 하나 큰 메리트는 뭐냐면요. M5M이라는 그 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3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100불 정도를 구입을 하면은 그 아이한테, 그 어려운 아이한테 이런 파이터 브랜드라고 하는 영양제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기부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요, 이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프리미엄 커스텀 팩 주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주문 보너스는 이 커스텀 팩, 프리미엄 커스텀 팩은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 팩을 내가 일부러 꾸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팩은 팩 구매 금액의 10%를 추천한 분이 그분이 팩을 구매하면은 추천한 분이 10%의 구매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제가 저걸 좀 봤어요. 그 미라클 17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프리미엄 커스텀 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해보니까 미라클 스타트 팩으로 팩을 2개 하고 혈당 프로밸런스를 왜 넣냐면요. 중간에 삼시세끼에서 중간을 일반식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하나 넣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미라클 17 2팩, 그리고
혈당 프로바란스 2개를 넣으면은요, 그러면 적립금액이 522 PB가 됩니다. 자, 여기서 2팩 가지고 한 달을 할 수 있죠. 17일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나와 3명이 동시에 같이 도전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8만 원에 유니레벨을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 51,400원이 되고요. 팩 구매 보너스, 첫 주문 보너스까지 해서 16만 원. 그리고 여기 증정품이 있습니다. 무료로 드린 증정품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최대 37만 8,400원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미라클 17을 같이 할 사람이 3분이 있다면은 네,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이거는 스타트 패키지를 구입해서 프리미엄 커스텀 팩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최대 이렇게 37만 8천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이분도 이렇게 확장돼서 내가 실버 디렉터가 될 때 다른 분들은 또 디렉터가 되겠죠. 자, 메나테크 사업은요, 간단합니다. 써보고 알리고 돈 벌고, 예, 내가 써보고 다른 분들한테 써서 좋은 점을 알리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하는 게 뭐 그냥 간단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100세 얘기를 하는데요. 100세 인생의 준비는 지금 50세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한 50년 더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 50년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수입이 들어와야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뭐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3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지금 연금을 다 따지면은 받는 연금이 보통 뭐 어떤 특별한 연금 외에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200 정도의 수입이 더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만드실 거냐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게 메나테크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하류 노인, 노후 파산, 과로 노인.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류 노인이 돼서 과로로 죽는다. 이렇게 써 있네요. 좀 무섭죠. 그리고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 자, 여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생활,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생활, 그리고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그리고 이 뭐죠?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계시는 거. 자,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손잡이가 좋겠죠? 예,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여기가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안을 메나테크라는 대안으로 건강과 재정을 잡을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또 하나 공지하면은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메나테크 메나페스트가 있습니다. 코리아 메나페스트가 있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4홀에서 12월 13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보시면은요. 메나테크에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인데 메나테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좀 빨리 왔어요. 좀 바쁘게 왔지만은 제가 제안해드린 메나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